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청도 대남병원에서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남병원 내부 사진이 일부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죠. 최규진 기자, 병원 사진을 보면 치료 여건이 좋아 보이지 않던데 환자가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어제까지 상태가 악화된 환자 우선 26명을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나머지 환자, 사망자와 그리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 등을 제외하고 29명 정도가 아직 병원 안에 있습니다. 청도군 보건당국은 오늘 하루 47명 정도의 환자를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코호트 조치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1:1 집중 치료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 환자들이 생활했던 5층 정신병동은 6에서 7명 정도가 같이 공간을 공유를 하는 폐쇄병동입니다. 창문도 열리지 않는 데다가 바닥도 온돌방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감염에 매우 취약한 구조인데요. 앞서 병원 측은 병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2층과 3층에 남아있던 일반 병동 환자들을 다른 지역 병원으로 모두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5층에 남아있던 환자들을 이 2층의 병실로 옮겼는데 문제는 이 2층 역시 다인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 확진자도 폐쇄 병동에 입원을 했다는 환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대남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64살의 남성입니다. 이 병원 의료 업무가 아닌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5층 정신과 병동을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코호트 조치가 내려지기 이틀 전인 지난 20일부터 증상이 나타나 병원 내에서 격리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였는데요. 결국 어제 확진 판정을 받고 김천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남병원과 관련된 확진자는 환자와 의료진을 포함해서 모두 114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상황이 이런데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실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앞서서 이 환자 26명을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다른 지역 병원으로 지난 23일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립정신건강센터 측은 이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내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을 다른 병원 어디서도 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자 대부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내과 진료와 함께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폐쇄병동이야 하는 조건이 있어 민간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원 내에는 현재 추가로 파견된 인원을 포함해서 65명 정도의 의료진이 남아있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인데요. 전문가들은 일본 크루즈선처럼 환자들의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국가가 나서서 서둘러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경북 칠곡의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는 확진자 2명이 더 나와서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부 직원들이 최근에 청도 대남병원을 오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미랄 사랑의 집 직원 A씨는 음성 판정을 받고 이 시설에 격리돼 있습니다. 손자들은 강당에 바로 모여가 있고 그런데 A씨 가족은 직원 중 일부가 최근까지 청도 대남병원을 오갔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 연결된 사람하고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대남병원에 일 터지고 났는데 여기 직원들이 몇 사람 갔다 왔어요. 거기는 지금 안 나오거든요. 이 가족이 말하는 직원들은 환자 입소와 의약품 지원 등을 위해 청도 대남병원을 오갔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24명의 집단 감염원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감염 경로는 입소자 B씨, 신천지 교인인 어머니와 함께 지내다 최근 미랄 사랑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 뒤 어머니와 B씨는 확진이 나왔습니다. 이후 입소자와 직원 등 69명을 검사했고 현재까지 24명 확진, 45명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군청에선 신천지 관련성을 의심합니다. 이동 동선을 파악한다는 게 사실 좀 불가능할 수도 있고 어렵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신천지 쪽이 가장 유력한데 하지만 청도 대남병원을 오간 걸로 추정되는 직원 일부가 또 다른 감염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대전의 성세병원도 간호사가 감염이 된 게 확인이 돼서 병원을 통째로 폐쇄하는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환자를 비롯해 39명이 격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영재 기자, 코호트 격리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네, 오늘 0시부터 이 병원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병원에서 일하던 40대 여성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지난 24일 이곳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퇴근하던 중 발열 증세를 느끼고 선별 진료소를 찾았고 그곳에서 확진 판정을 어제 최종 통보받았습니다. 이 간호사가 대구 신천지 신도인지 대구를 방문한 기록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병원에는 입원 환자 23명과 의료진 16명, 모두 39명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간호사가 확진은 됐는데 1차 검사하고 2차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면서요? 네, 코로나19 검사는 코 속에 면봉을 깊숙이 찌르거나 또 가래를 뱉어서 하는 검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이 간호사는 가래 검사에서만 양성이 나왔습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 검사도 받았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둘 중에 하나라도 양성이 나오게 되면 확진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잠복기나 초기에 바이러스가 적게 나오게 되면 검사 결과가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3차 검사를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 내 감염도 걱정이고 환자들 상태는 괜찮습니까? 네, 이곳은 재활치료 전문 병원입니다. 5층 규모의 70개의 병상이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격리된 사람들 중에는 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 대부분이 1인 1실 병실을 쓰고 있고 또 마스크를 쓰고 생활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39명을 모두 검사를 한 뒤에 음성이 나오는 환자들을 위주로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격리 중 감염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여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는 부산의 아시아드 요양병원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왔죠. 네, 집중치료실에서 중증 환자들을 돌보던 60대 요양보호사가 오늘 추가 확진됐습니다. 300명의 환자와 의료진을 모두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고요. 7명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를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코호트 격리는 유지는 하되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서 병상 간 거리를 1m씩 띄우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대전 성세병원 앞에서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의료진이 감염돼서 한때 문을 닫았던 한마음 창원병원이 다시 문을 연 지 하루 만에 환자와 병원 시설 전체가 다시 격리됐습니다. 신생아실 간호사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병원 입구에서 보호자의 출입을 막습니다. 선별 진료소와 응급실은 폐쇄됐습니다. 이 병원 신생아실 수간호사 A씨가 오늘 아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에서만 마취과 의사와 수술실 간호사에 이어 세 번째 의료진 감염입니다. A씨는 첫 의료진 감염이 나온 지난 22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증상은 이틀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A씨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증상자 감염 사례가 나온 만큼 2주간 환자와 함께 병원 전체를 폐쇄하는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폐쇄 기간 입원 환자 90여 명은 외부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보호자의 면회도 금지됩니다. 입원 환자들은 청도 대남병원처럼 병원 내 집단 감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감기가 없었는데요. 그때는 의사 선생님 사고 나는 그 전후를 해가지고 감기가 들어가고 집에. 병원 측은 오늘 아침 신생아 1명이 퇴원해 입원 중인 신생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신생아를 포함해 확진 간호사의 접촉자를 파악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청도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에서 감염자가 나온 복지시설은 세 곳으로 늘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경북 청도의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31번 확진자가 다녀간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북 예천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서도 어제 하루에만 간호사와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간호사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천지 교인인 시어머니와 대구에서 제사를 함께 지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간호사가 50대 동료 직원에게까지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께 지내는 직원과 장애인 80여 명은 오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 칠곡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서는 24명이 감염됐는데 한 입소자가 확진자인 신천지 교인 부모를 만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걸로 추정됩니다. 확진자가 나온 경북도 내 복지시설 3곳 모두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숙식을 안에서 해결하는 복지생활시설이 경북 도내에만 540여 곳. 이곳에 사는 노인과 장애인만 16,000명이 넘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3, 4인이 한 방에서 주무시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6명 정도 방에 한 방에서 머무르 계세요. 거의 대부분은 1인실로 생활하기가 좀 힘들죠. 경북 도청은 신천지 교인들을 복지시설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만 284명이 새로 나오면서 단숨에 1,000명 선을 넘긴 겁니다.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건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다시 연결합니다. 배양진 기자, 청도 대남병원에서 사망자가 계속 나오면서 상황이 심각해졌는데 일부 환자를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옮기기로 했다는 게 취재가 됐다면서요? 네, 대남병원은 그동안 추가 의료진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송이 지연돼 왔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내일 대남병원 확진자 중 10여 명을 우선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남병원이 통째로 격리된 이후 환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송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이번에 옮겨가는 환자들은 증상이 가장 가벼운 환자들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음압병실이 마련돼 있기는 한데 상태가 더 나쁜 환자들을 받기에는 전문 인력이나 장비가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은 아직도 치료를 할 병상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JP모건이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산이 다음 달 20일쯤이 정점일 거다. 확진자가 10,000명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서 논란이 됐는데 혹시 보건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까? 네, 그런 분석이 맞다 틀리다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JP모건에서 통계 모델링을 한 근거가 중국 자료인데 우리랑은 이 전파력이나 확산 양상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이런 분석을 따로 하고는 있지만 민간 기구처럼 자유롭게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우리 방역당국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은경 본부장도 브리핑에서 그런 언급을 했는데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혈청검사, 그러니까 피검사 같이 좀 더 쉽고 빠르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네, 정부가 추가 대책으로 집단 행사 지침을 바꿨는데 그러면 야외 종교 행사 같은 것도 좀 피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애초에는 충분한 방역 대책을 준비하면 집단 행사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불필요한 일회성 행사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그리고 취약계층이 많이 참가하는 행사는 되도록 연기하거나 취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야외에서라도 노래나 응원, 구호처럼 침이 많이 튀는 행위가 많이 들어가는 행사는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종교 행사나 선거 운동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가 마스크를 좀 쉽게 살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죠? 네, 오늘부터 생산되는 마스크는 적어도 절반을 공적 판매처,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나 농협중앙회, 그리고 공영 홈쇼핑 같은 곳에 팔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를 내일부터 매일 350만 장씩 전국 약국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마스크가 당장 필요한 대구, 경북 지역과 병원 같은 전국의 방역 현장에도 각각 100만 장, 50만 장씩 매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였습니다.